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 1월 4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소해해죠. 올해가 특히 신소라고 그러는데요. 황소의 역동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증시 황소처럼 뭔가 힘차게 갔으면 한다. 이런 얘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기사는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MBN 전국 여론조사 결과 다양한 설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 안철수 압도적인 선두를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요. 지지 후보 없음 35%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옆에 그래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안철수 야당의 서울시장 단일 후보 적합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9%. 그리고요. 2위, 3위로 올라있는 주자들이 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제동 걸린 이낙연의 MB 박 사면론. 그렇습니다. 새해 첫 해 연휴 동안 정치권 이 얘기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당내 비판 그리고 지지층 여론 악화에 일단 멈춤입니다.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당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수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30만 명 선마저 붕괴됐다. 처음으로 사망자보다 적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든 거예요. 지난해 작년 인구 2만 명 줄어든 5,183만 명입니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거고요. 예상보다 빨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60세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어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요. 수도권 2.5단계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인데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요. 영국 남아공간 변이 바이러스 확진 10명으로 늘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세 번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욱 동국대 외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이 4개의 키워드에 오늘 신문에 실린 주요 내용들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백신 섞어 맞기입니다. 지금 백신 접종 각국에서 시작이 됐죠. 1차, 2차 접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요. 얼마나 급했으면요. 1차 접종 때 맞았던 백신과 2차 접종 때 맞을 백신이 같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검증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한 발 뺀 이낙연. 이른바 MB 박 사면론 관련된 내용입니다. 배경이 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죽 써서 안철수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제1야당 최근에 지지율 상승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있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보궐선거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주목을 받고 있는 야권 주자는 당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인구 데드 크로스입니다. 방금 일면 기사에서 봤습니다.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인구 줄어드는 모습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십니다. 어제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이미 적용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알쏭달쏭한 세부 지침, 그래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1살 아기도 모임 금지 인원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갔는데 아이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 숫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례별로 나와 있어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먼저 이걸 보세요.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과 친척은 5인 이상 모여서 제사 이거 안 됩니다. 다만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어떤 가족과 그다음에 서울이 아닌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가족이 만났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사 지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인이 넘어가면요. 그리고요. 영유아도 모임 금지 인원에 계산이 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사에서 5인 이상 동원 가능하지만 이사 후 단체로 식사를 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조기축구, 등산 등 실외 운동 모임도 금지됩니다. 그리고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구내 식당에서는 5인 이상 이거 금지, 이거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구내 식당에서는 5인 이상 식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쏭달쏭한 내용이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아무튼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좀 가겠습니다. 백신 얘기입니다. 키워드 때 소개를 좀 드렸던 내용인데요. 영국 백신 섞어 맞기 허용. 하루 5만 명 확진의 고육책이다. 여기 보시면 1차, 2차 접종 간격도 12주로 확대한답니다. 이게 통상 뭐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뭐 8주 이 정도 얘기했는데요. 간격을 더 늘리는 거예요. 1차 접종을 맞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전문가들은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백신 접종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지적 나옵니다. 이거 안정성과 효과 검증이 안 됐다.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나 영국 방역당국은 급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빨리 맞춰야 되니까 유선적으로. 자, 그리고 아스트라 백신 오늘 세계 첫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랬을까라고 싶지만 이거 안정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국내 상황을 짚어보겠는데요. 동부구치소 얘기입니다. 지금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확진 1,000명 넘었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이 감염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단순한 집단 감염이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좀 많습니다. 5차 전수검사에서 126명 추가 확진됐습니다. 잠복기 고려 1차 검사 후 감염, 고려했을 때는 1차 검사 후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검사 때마다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적을 좀 하고 있죠. 초기 부실 대응,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고요. 체계적인 분리와 추적 관리도 제대로 안 됐다. 음성 수용자도 이감 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잠복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정세균 국무총리 어제 뭐 행보가 좀 있었거든요. 연휴 동안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인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크십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그냥 여러 차례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 야당은 또 굉장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기사도 좀 있습니다. 보시죠. 동부구치소 책임론 불거지자 청와대 대통령 수차례 특별 지시를 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뭐 추가 확진됐다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문제 삼는 게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뭐 여야 여러 가지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습니다.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정부가 추가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 전반을 꼼꼼히 살펴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역 실패론 퍼즐을 맞추기 위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야당에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재소자의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칼럼을 쓴 내용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세를 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K-방역에 대해서 뭐 스스로 자찬도 하고 예. 바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했다. 이거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린 아, 상황이다. 전 좀 지나친 얘기일지 모르지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연말 연초에 언론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가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느냐 예. 뭐 질문에 대한 답 중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건 아마 동부구치소 사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예. 백신 확보에 대해서 불안하다 뭐 이거 물론 있었지만 예. 백신은 뭐 불안정성 예. 빨리 맞아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동부구치소 사태는 정세균 총리가 얘기했듯이 예. 정부가 관리하는 집단시설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예. 지금 하는 거 보면 아직도 허둥지둥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아심이 들 정도이니까 예.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요. 예. 지금 아마 국민은 이런 사태가 터지면 대통령은 무한 책임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이게 왜 중앙재난대책본부 총리 소관이며 이게 왜 법무부 장관만의 소관이겠습니까? 아. 그 이전에 법무장관은 뭐 지금 교체되는 과정에서 예. 사과 한 번 안 하고 현장에 한 번 안 갔다가 예. 한 달 넘게 뒤늦게 좀 방문했다고 또 지적을 뒤늦게 받았죠. 갔다가 온갖 욕만 다 먹었지 않습니까?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추미애 장관도 1년 동안 했던 법무행정 모든 것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저는 이건 지금도 더 확산되지 않도록 예. 정말 원천적인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동부구치소 자체를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다면 예.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건 아마 K-방역을 한 방에 날린 예. 아마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찾아가라라고 하는 거. 야당이 꼭 공세 차원에서만 하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국민의 모든 관심은 다 저기에 쏠려 있고요. 예. 이걸 잡지 못하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K방역 사실 나라 밖에서 호평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연말 이어지면서 백신 문제 그리고 동부구치소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동부구치소 상황과 관련해서 세월호 얘기를 좀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 또 강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빗댄 거죠. 그러니까 예. 세월호 때 큰 문제 제기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의 구조 의무를 예.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판단을 잘못했거나 늦장 대응을 했다는 취지가 가장 큰 비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좀 늦장 대응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처음에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전수조사를 안 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게 좀 굉장히 늦었죠. 네, 늦었고 그것도 뭐 쉬쉬하면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수조사한 결과를 또 해당 당사자들한테 통보하는 부분도 미진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수조사 이후에 그 분리수용 과정에서 또 전문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소위 코호트 격리 위주의 방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결과를 뒤바꿨다는 거죠. 우리가 방역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예. 재소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조치는 없었다는 거죠. 즉 요양원 코호트 격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를 하면은 뭐 감염되지 않은 분들을 밖으로 빼든가 아니면 예. 그 안에 위중한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든가 인력과 시설을 넣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회로 이게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확산 조치, 방지 조치만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수단과 결과가 바뀌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생명 신체에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강한 비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빗댄 비판을 하면서 이제 세월호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사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많은 고민도 던져놓고 하는 이런 이슈였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같이 나오니까 뭐 야당에서는 여당을 향해서 그런 공세, 그 여당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또 반발, 뭐 이런 게 좀 정치권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구치소 상황까지 좀 관련해서 코로나 문제 좀 짚어봤습니다.